그러면 제가 이 지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게 되면요. 지도라는 거는 어떤 국립지도원에서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도도 많지만은 대표적인 게 5만 지도가 있고, 그리고 2만 5천 지도, 그리고 5천 지도가 있습니다. 5만 지도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축척이 1cm에 500m를 나타내는 거고, 2만 5천 지도는 1cm에 250m, 그리고 5천 지도는 1cm에 50m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등고선의 높이라는 거는 5만 지도는 한 칸에 20m를 높이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2만 5천 지도는 한 칸에 10m, 그리고 5천 지도는 어떤 5m를 나타내기 때문에 제가 산을 크게 보신다 그러면 5만 지도를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묘가 나와 있는지까지 보시고 싶다 그러면 5천 지도를 보시게 된다 그러면 이 산을 쉽게 지도로 크게도 볼 수 있고 작게도 볼 수 있고 어떤 적당히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도를 공부하시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산을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 5만 지도 한 장 안에는 제가 2만 5천 지도가 이렇게 4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만 지도 한 장 안에는 이 5천 지도가 100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5만 지도와 5천 지도는 벌써 100장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직접 2만 5천 지도를 가지고 명당을 찾는 법도 공부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 지도를 가지고 명당이 왜 명당이 됐는가도 제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지도의 가장 귀학적인 것 중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등고선의 높이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신 거, 학교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관공서, 도로는 어떻게 나 있고, 이런 거는 다 아시지만은 가장 지리에서 기본이 되는 게 등고선입니다. 등고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산이 40m 정도 높이가 되는 산이 이렇게 있다. 이 산을 평면으로 표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산의 모양을, 처음 모양을 그대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2만 5천 지도의 경우는 10m 간격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3칸이 되죠? 그 모양대로 하나씩 포개가지고 이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산의 모양이 지금과 같이 이 등고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한 칸이 올라갈 때마다 몇 미터씩 올라가는 데 있습니까? 10m씩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지도를 어느 정도 숙달하시다 보면 현장에 가보지 않고도 산이 높이가 어느 정도고 이 산은 어디서 오는지까지도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옆에 사진을 보시면 뽕오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뽕오리가 있죠? 그랬을 때 산의 뽕오리가 보면 이렇게 등고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여기는 하나가 쳐 있고 2개가 쳐 있고 2개, 3개가 쳐 있죠? 그럼 이 뽕오리보다는 이 뽕오리는 10m가 높은 거고 요 뽕오리는 거의 비슷한 높이고 요거는 20m가 높은 거죠. 그랬을 때 등고선의 오차라는 게 어떻습니까? 10m 안에 있는 높이는 전부 다 똑같이 표시를 하기 때문에 지도를 보시면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보시면 이 산이 이 뽕오리가 이 뽕오리보다 조금 높죠? 그렇지만은 지도에서는 똑같은 표시로 되는 겁니다. 왜 그러다 그랬습니까? 10m 차이가 있다. 10m 차이 나는 거는 모든 뽕오리는 똑같이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등고선의 이의만 좀 하신다 그러면 지도 보는 거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지도를 보고 맥을 그리다 보시다 보면 우리 주변에 명당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은요, 우리가 강주에서 가장 가까운 남구 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쉽게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마을에서 보면 앞에 산이 하나, 2개, 3개 갖고 뒤에도 산도 있고 그러죠. 이런 것 같이 동네에서 보시면 그냥 산입니다. 이 산을 저희가 유심히 보는 이유는 그냥 이 동네에 사신 분들도 이 앞에 산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잘 모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위성사진으로 공중에 떠가지고 보신다거나 아니면 지도로 보시거나 새가 돼서 공중에 날아가는 것 같이 보시게 된다 그러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로 보시게 된다 그러면
방금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이 앞에가 저수지가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보시면 보이지가 않지만은 지도로 보면 어떻습니까? 요 산의 이름은 매봉산이고 앞에가 저수지가 있죠? 그러죠? 저수지 있는 것도 보이고 앞에는 이렇게 개천이 흐르는 거고 산의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산의 모양을 어르신들이 지도로 봤으면 모른다. 그랬을 경우는 저희가 맥을 그려보면 되는 겁니다. 맥을 그려본다는 건 뭐냐면 산의 능선을 저희가 볼펜으로 그려보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은 지금 이 흰두째를 넘어서 산은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요 부분에서 하나는 남쪽으로 가고 하나는 지금 지금 매봉산, 건덕산 쪽으로 산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맥은 하나, 두 개, 세 가지 맥이 있죠? 그러죠? 크게 맥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러게 보셨을 때 만약에 저희가 요 세 산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서 살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 이 매봉산이 1번, 가운데 있는 산이 2번, 3번을 했을 경우에는 몇 번을 사야 되겠습니까? 잘 모르셨다 그러면 우리가 명당이라는 거는 청룡백호가 막 쌓이고 그런단 말이 있죠. 그랬을 때 가장 과일을 맺고 이런 열매들은 중심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들 중에서 중심맥을 찾는 거고 청룡백호가 쌓아진다 그러면 이 셋 중에 어떤 맥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가운데 맥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중심맥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 이 부분을 어르신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지도를 제가 항공사진을 한번 봐봤습니다. 근데 방금 보셨던 지도는 간략히 나오지만은 항공사진으로 지금 보이는 사진 어떻습니까? 사진이라는 거는 나무가 있는 데는 진하게 나오고 나무 없이 밭이나 논으로 쓴 데는 틀리게 나오죠. 여러 군데를 보겠습니다. 지형을 올려놓은 사진. 그렇게 보셨을 때 산이 지금 뒤에서 이렇게 오고 있다가 산이 지금 보시면 백호가 있고 청룡이 다 감아져가지고 가운데 맥이 있죠? 좀 보이십니까? 이런 것 같이 청룡백과 쌓인 요 가운데 맥을 또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여러 각도로 보시게 되면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요 부분은 나무가 많냐 적냐 공중에서 보니까 그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은 요 부분을 지도로 보게 된다 그러면 쉽게 이 자리는 명당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그 GIS라고 해가지고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 지도의 능선을 높이값을 줘가지고 어떤 식물과 비슷하게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도 많고 기술이 그 정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등고선을 높이를 줘가지고 상당히 지금 등고선의 높이를 10m씩 주고 한번 모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산은 지금 요 뒤에서부터 산이 오고 있죠. 산이 와가지고 하나는 이 맥으로 이쪽으로 가고 이 맥은 지금 요 능선을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가운데 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호가 있고 청룡이 이렇게 우람하게 돼 있죠. 그렇게 보셨을 때 명당은 어디겠습니까? 이렇게 청룡백호가 이렇게 감고 도는 요 가운데 자리가 명당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보셔도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모형을 보고 지금까지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지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지도의 등고선 하나를 쌓아가지고 저희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형을 보시면서 쉽게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모형이 방금 보셨던 산의 모양을 제가 모형으로 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을 보셨을 때 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산이 와가지고 원래 주 맥은 이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데 작은 맥이 뻗어와가지고 이렇게 능선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맥을 능선을 그린다. 지도에서 능선을 그린다는 거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산에 맥을 그린다는 거는 능선을 타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맥을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봤을 때 이 한 맥이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중간에 있는 가운데 맥 있죠? 이 가운데 맥이 이렇게 뻗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맥이 이렇게 뻗어서 갔을 경우에 제가 가장 중심이 되는 맥은 어떤 게 중심이 되겠습니까? 요 맥이 바로 중심이 되는 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명당을 찾은다 그러면 이 자리가 명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셨을 때 제가 이제 공부하신 걸 보시면 어떻습니까? 명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측에 있는 산을 무슨 산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청룡이라고 그랬죠? 좌측에 있는 산을 저희가 청룡이라고 그러고 우측에 있는 산을 제가 백호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청룡이라는 거는 저희가 뭐 남자를 상징하고 백호는 여자를 상징하고 또 청룡은 장남을 상징하면 백호는 뭐 차남, 그리고 청룡이라는 게 어떤 권력 같은 거를 상징한다 그러면 백호는 부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게 보셨을 때 가장 우리가 이상적인 명당이라 한다면 어떻습니까? 명당에서 봤을 때 청룡이 조금 더 우람하고 백호는 엎드려야 된다 그랬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런 것 같이 청룡이 지금 보시면 이 자리에서 보시면 이 청룡이 좀 더 우람하죠? 우람하고 백호는 어떻습니까? 살짝 엎드려가지고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 보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이 명당 쪽으로 안쪽으로 감았죠? 이렇게 마지막 끝나는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끝나는 부분이 이 명당 쪽을 감지 않고 이 부분을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면 이런 거를 배역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는 명당이 될 수가 없다는 거고, 보시면 백호도 작게나마 이거를 감았고 청룡은 어떻습니까? 크게 이렇게 감아있죠. 이런 걸 보시면 어떤 명당의 어떤 청룡 백호를 보시면서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된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보셨을 때 어르신들이 지금 여기가 이제 지표면입니다. 지표면에서 이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이죠. 아홉 칸이라는 거는 벌써 90m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 지표면에서 이 평지에서 보면 90m가 넘는다는 데 때문에 어르신이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산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이 산에서 우리가 명당을 찾은다 그러면 이 가운데 맥을 찾는데 어르신들이 묘를 쓴다 그러면 요 가운데 맥에서부터 어디를 찾아 쓰는가? 통상 어르신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차를 지상에다 대놓고 나서 통상 산에서 어느 정도나 올라옵니까? 어르신들이 10m, 20m, 30m 정도는 올리면 상당히 높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명당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명당은 능선상에 판판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판판한 게 아니라 경사가 다 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 어르신들이 이 자리가 명당이다 그러면 이 밑에다 묘를 쓰십니다. 그리고 통상 이 부분이 이제 저수지 부분인데 저수지 옆쪽에다 묘를 쓰게 되면 다 흉지에다 쓰시는 거고, 명당이라는 건 이렇게 가운데 능선상에 판판하다 보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다 조상을 모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셨을 때 이 밑부분에서 묘를 써가지고 나서 청룡백호를 보게 되면 어차피 명당 근처에서는 청룡백호는 다 똑같죠? 그렇지만은 이 밑에서 보게 되면 이 청룡과 백호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아버리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청룡백호가 묘 쓴 자리를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고, 만약에 명당이라고 봤을 때 이 자리가 명당인데 이 명당자에서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백호와 청룡이 눈높이가 어느 정도 맞죠? 이런 것 같이 명당에서 주변을 봤을 때 주변에 청룡과 백호가 눈높이하고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당에서 그걸 비교해 봤을 때 모든 거는 명당에서 비교해보든 명당에서 쳐다봤을 때 청룡과 백호가 만약에 명당보다 훨씬 높아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청룡과 백호가 훨씬 높아버린다. 그럼 이거를 포양혈이라고 그럽니다. 포양혈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좀 비유한다 그러면 마마보이 같은 혈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 명당자리에서 기운을 받아서 자손이 태어났는데 주변에 있는 이렇게 청룡백호가 감싸고 있죠. 이 청룡백호가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명당을 누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사람은 어떤 마마보이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사람이 눈으로 봐가지고 청룡백호가 아늑하게 쌓여져 있다. 이런 자리들은 큰 명당자리가 아니고, 제가 좋은 명당이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청룡백호와 눈높이가 맞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청룡백호보다 명당이 훨씬 더 우뚝 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왕이 나오는 자리나 좋은 자리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산들이 어떤다 그럽니까? 그 자리 묘자리에서 쳐다보면 앞에 있는 산들이 부복한다 그러죠. 절을 하고 인사를 하는 산들이다 그러면 자기 명당보다는 앞에 있는 청룡백호들 밑에서 다 인사하는 것 같이
밑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 청룡백호를 찾으시면 되고, 이 자리는요, 저희 원생분이 이 앞에 마을에 사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만은 이 자리를 지도로 보지 않으면 이 청룡백호 싸지고 명당 자리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20년, 30년을 살았어도 산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만 사가지고 맥만 그려보신다 하더라도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나쁜 자리인지 확연히 알 수가 있고, 이 산에서 가장 중심은 어디라고 보시면 됩니까? 이 가운데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이 자리가 좋은 자리가 있겠구나, 그를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감정을 하시거나 그럴 때도 이해를 훨씬 더 빨리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산이라는 거는 지도에서 능선을 그린다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능선을 타고 그리는 거를 맥을 그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린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 모형을 보시면서 제가 지도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도를 보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